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미분단원입니다. 미분단원에서는 현재까지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1학년도 전공 B 7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석학 과목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이 미분단원입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분단원의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미분계수라고 하죠.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a라는 값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정의합니다. 특히 이 함수의 극한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자를 보시면 a 더하기 h에 대한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빼잖아요. 만약에 h가 0보다 큰 값에서 오는 극한이면, 즉 a의 우극한이 되겠죠. 혹은 h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오는 좌극한을 보시면 a에 대한 좌극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함수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겠죠. 왜냐?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한 실수값에서의 함수의 극한인 이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 이 특정한 실수를 임의의 실수로 대체시킬 수 있을 때의 미분계수를 도함수라고도 또 정의를 합니다. 영어식 표현은 똑같죠. derivative, 미분계수, 특정한 실수값에서는 미분계수, 임의의 실수값에서는 도함수. 미분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정리가 바로 체인룰입니다. 혹은 합성함수 미분법.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죠. 심지어는 수능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F가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G는 F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즉 G와 F에 대한 합성함수죠. 그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계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게 체인룰입니다.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보면은 G라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A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G라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만약에 F가 상수함수면 G에 대한 합성함수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F가 상수함수일 때 G와의 합성함수에 대한 체인룰은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롤의 정리입니다. 자, 롤의 정리는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그리고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과 미분 가능에 대한 도메인에 차이를 두죠.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열린 구간,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만약 A라는 왼쪽 끝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방금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좌칸, 우칸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엄밀하게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도메인을 열린 구간으로 주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엄밀하게 왼쪽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 오른쪽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좌미분계수. 왜냐? 왼쪽 끝점에서는 우칸, 오른쪽 끝점에서는 좌칸을 계산해야 되죠.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바로 이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자, 함수값이 딱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함수값이 같습니다. A, FA에서의 함수값과 B, F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인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양끝점으로 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런 점이 없는 점. 그럼 미분 가능한 곡선은 카스프가 없는 거죠. 카스프. 뾰족한 점. 그 말은 반드시 이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점이 곡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 즉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죠. 이게 바로 롤의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학적 서술이 바로 증명이죠. 그럼 롤의 정리에서 바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그럼 양끝점이 다르면 A, FA, B, FB 양끝점이 달라요. 그러면 이 양끝점이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점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고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평균값 정리죠. 롤의 정의에서 평균값 정리가 증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학과정, 학부과정에서는 여기에 추가가 되죠. 평균값 정리까지 일반화한 코시스 민밸류 티어럼.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유계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 F에 대한 함수값의 차, 함수 G에 대한 함수값의 차. 여기에 뭐가 곱해지나요? G에 대한 미분계수, F에 대한 미분계수를 곱한 게 같다는 게 바로 코시스 민밸류 티어럼이죠. 이 코시의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바로 뭐다? 특수한 경우는 뭐로 들을 수 있냐면은 요 gx를 x라는 1차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익숙한 결과가 나오죠. 평균값 정리 익숙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gx를 x라는 함수로 보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방금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매개 변수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x 이꼴 코사인 t, y 이꼴 사인 t. 자, 매개 변수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로 봅시다. 그럼 t가 0일 때 1,0이죠. t가 2분의 파일 때 0,1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매개 변수 곡선은 시각화하면 바로 원이죠. 원입니다.
t가 0일 때 1,0, t가 2분의 8일 때 0,1. 그러면 코시의 편급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이 1,0과 0,1을 지나는 직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 직선이 기울기하고 같은 점이 매개변수 t에 대한 정의역에 반드시 존재한다. 시각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나요? 시각적으로. t가 뭐일 때? 4분의 8일 때. t가 4분의 8. 그러면 존재하죠.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매개변수 t에 대한 값이 존재합니다. t가 4분의 8이면 되죠. 4분의 8이면. 계산해 볼까요? 이게 x 프라임 마이너스 sin t, y 프라임 코사인 t,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t가 뭐일 때? 4분의 8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코시스 민밸류 디어럼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매개변수 곡선입니다. 로레 정리, 편급 정리, 코시의 편급 정리 다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어떤 접선의 기울기?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 정리로부터 노트할 내용이 6의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가 양수예요. 혹은 음수예요. 그럼 평균값 정리. 자,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 그럼 이 구간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 그죠? 그럼 바로 뭐가 보이시나요?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로부터. 그리고 이 평균값 정리는 또 함수의 b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피탈 룰을 증명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함수의 b에 대한 극한이 같은 값에 수렴하는 거죠. 동시에 0의 수렴, 동시에 발산할 때.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의 b는 도함수의 극한의 b하고 같다는 게 로피탈 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fx와 gx가 a라는 값에서 만약에 연속이 된다면, 즉 gx가 0, 지금 gx가 0이 아닌데 gx가 0이면 fx 또한 0이면 바로 증명되죠. 로피탈 룰의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특수한 형태를 일반화시키면은 로피탈 룰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증명이 될 거예요. 코시스 민밸류 디어럼을 이용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로피탈 룰에서 함수의 b에 대한 극한값이 동시에 0의 수렴, 동시에 발산할 때. 이 경우만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동시에 0의 수렴 혹은 동시에 발산. 그럴 때 함수의 b에 대한 극한은 도함수의 극한의 b하고 같다는 게 로피탈 룰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극한의 b를 계산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등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로피탈 룰에 대한 개념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등교사가 되실 분들은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b를 설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로피탈 룰이 맞는 것 같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동시에 영의 수렴, 동시에 발산할 때만 로비탈 룰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미분 단원에서 체인룰만큼이나 또 빈번하게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공 수학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에서도 미적분 과목에서 난도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함수 f가 레인지에서 이 레인지에서 이 레인지를 프리미지로 갖는 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 레인지에 대한 프리미지에서의 함수 f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을 포함해서 0이 안 될 때, 그러면 역함수는 a라는 값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게 역함수 정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바로 체인룰에 의해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체인룰을 이용하면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f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f 인버스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체인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f 프라임 역함수에 대한 미분, 그럼 체인룰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f 프라임 미분 계수를 해야 되니까 엄밀하게 이렇게 쓸까요? 역함수에 대한 미분 계수니까 이 미분 계수가 특정 실수가 임의 실수로 대체되면은 또 함수가 되는 거니까 f 인버스에 대한 프라임, 이거에 대한 존재 유무입니다. fa 체인룰에 의해서 f 프라임 a가 되겠죠? f 프라임 a. 결과는 역함수와의 합성함수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가 정의가 되려면 f 프라임 a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0이 안 돼야 되겠죠. 0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a가 바로 뭐냐면은 역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바로 계산되죠. 증명 또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거예요. 아이디어를. 이게 바로 역함수 정리입니다. 그리고 체인룰에 의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음함수 미분법까지 바로 설명이 되죠.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13문항, 해석학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3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5학년도 1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도메인이 실수 집합인 실함수입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유리수에서는 x제곱 더하기 1, 무리수에서는 1입니다. 이 함수 f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즉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0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는, 바로 미분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잖아. 왜 함수의 극한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연속함수에서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연속성.
다시 한번 할까요? 바로 사용되죠, 여기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fx에 대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야 돼. 우리 여기서는 뭘 계산해? 이거로 할까요? 미분계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수일 때 무리수대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극한이 mh잖아요. 자, 이때 뭘 이용한다?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극한. 그러면 h가 0의 수렴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어디에 수렴하는? 어디에 수렴하는? 0에 수렴하는 유리수열. 0에 수렴하는 유리수열. 0에 수렴하는 유리수입니다.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혹은 어디에 수렴하는? 무리수에 수렴하는. 이 극한으로 0에서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유용하죠. 그러면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바로 확인됩니까? 바로 확인돼요, 안 돼요? 정말 유용하죠.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정말 유용하다는 거.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미 계산 다 됐죠? 0에 수렴하는 유리수열, 0에 수렴하는 무리수열.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자, 어떻게 됩니까? 0에서의 함수 극한이 계산됐습니다. 0으로.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2006학년도 8번 문항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아예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미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느냐? 그럼 fx를 뭐로 두면 돼요? sin x로 두면 되죠. sin x. 이게 sin x, sin y로 됐으니까 변수가 혼동되면 ft로 둘까요? ft sin t. 그럼 이미 두 실수 xy 이거를 양끝점으로 하는 구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x하고 y 사이에 적당한 실수값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게 평균값 정리니까. 그런데 사인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계인 함수가 되더라. 이미 우리 이전 단원 균등연속 단원에서 언급했었죠. 도함수가 유계인 함수는 균등연속 함수가 되더라. 왜? 델타라는 유인법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6학년도 8번 문항 명백히 바로 성립하면서 보여지나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했다. 이미 균등연속 단원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연속함수의 균등 연속성을 보였었습니다. 사인 함수, 유계인 함수, 도함수가 유계입니다. 바로 성립하죠. 자, 2009학년도 25번 문항인데 변형했다고 해놨는데 왜 변형했느냐? 완성형 문제예요. 완성형 문제. 빈칸 넣기라고 해야 되나요? 유계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가 유계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유계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자, 그래서 참고에 뭘 해놨냐? 왼쪽 끝점에서의 우미분계수, 오른쪽 끝점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언급해놨습니다. 참고에. 그리고 f의 도함수가 감소하죠. 그러면 이 f'A와 f'B 사이의 이미지수 K에 대한 이 K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도메인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뭔가요, 이게? f'을 G로 보세요, G. 그럼 G는 명백히
명백하다 하면 안 되겠군요. 그걸 따지는 거니까. G에 대한 뭐예요? G라는 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사이값 존재하면 G가 바로 뭡니까? 연속함수 되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도함수 F'이 미분 가능한 F라는 도함수에 대한 F'에 대한 연속성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정리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직관적이죠.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거를 다르부티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도함수의 연속성. 함수 F가 미분 가능해. 그럼 F는 명백히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함수가 연속이냐? 도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정리죠. 다르부티에름 좀 더 직관적으로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도함수가 단조이면 도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된다. 증명은 간단해요. 방금 제가 F' 도함수를 G로 봤었잖아요. 그죠? 수학에서 많이 쓰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함수를 define 할 거예요. 자, 어떻게 define 할 거냐? 자, 그걸 이제 익혀야 되겠죠? fx, kx를 gx라는 함수로 define 합니다. 그럼 f가 미분 가능한 함수, x 1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사칙연산, 명백히 gx라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6의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함수잖아요.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극값 정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지금 도함수가 감소함수였잖아요. 그래서 gx에 대한 극대값을 define 하겠습니다. 그 극대값을 갖는 점을 C라고 둘게요. 그럼 G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요 극값을 갖는 C라는 점이 함수 G가 정의되어 있는 도메인에서 A 혹은 B가 안 됨을 보일 거예요.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즉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도 아니라면은 C라는 점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페르마 띠에럼을 쓸 수 있죠. 페르마 띠에럼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라는 거.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다. 바로 페르마 띠에럼. 그럼 보일 건 뭐다? C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즉 A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고 B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건 바로 보여지죠. 왜? F라는 도함수가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그죠? G'A의 양수입니다. G'B의 음수입니다. 그럼 A에서의 미분 계수. G'A가 양수였어요. A가 지금 왼쪽 끝점입니다. 그럼 뭘 계산해야 돼요? 우미분 계수. 그럼 분모 명백히 양수죠. G'A의 양수입니다.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A라는 값에서 어떻게 된다? 최대값을 갖지 않죠. 왜? 더 큰 값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 G'B에 대해서도 B 또한 최대값이 되지 않는다. 극대값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C는 A도 B도 아니잖아요. 그럼 C는 A와 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라는 페르마 띠에럼에 의해서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 F'C 이꼴 K라는 도메인에 적당한 값이 존재한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도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인데 어떻게 판단한다? 도함수가 단조함수이면 도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 다르부티 이름이었습니다.
완성형 문제인데 제가 증명하는 형태로 조금 변형해 놓은 거예요. 몇 번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2010학년도 32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실함수 F와 G에 대한 합답형 문제입니다. 바로 나오죠. 2010학년도에. 자, 도함수가 단조함수. 그럼 도함수 뭐였습니까? 연속함수. 다르부티에름. 도함수에 관한 사회값정. 니은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함수의 비에 대한 극한값이 L이죠. 함수의 비에 대한 극한값이 L입니다. 그러니까 로비탈 룰을 묻는 문제예요. 로비탈 룰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fx와 gx가 같은 값의 수렴, 즉 0의 수렴, 혹은 발산할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게 fx와 gx가 동시에 0의 수렴하는지 동시에 발산한다는 말 없습니다. 0에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gx가 0에 수렴하면 fx가 0에 수렴하지 않으면 L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fx 또한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동시에 0에 수렴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gx는 0에 수렴하지 않아. 근데 fx가 0에 수렴해. 그래도 극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비탈 룰을 완벽히 만족하지 않죠. 자, 그런데 도함수의 극한이 L이 되느냐? 니은은 바로 거짓임을 알겠죠? 어떤 경우? fx가 0에 수렴하는데 gx는 0에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유한실수에 수렴하잖아요. 자, 디귿은 어떤 특정한 실수값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입니다. 미분계수가 양수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실수값에서 미분계수가 양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그렇다고 해서 G라는 함수 자체를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그 적당한 양의실수 델타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증가함수냐? 바로 이거는 위로 불러긴 2차 함수로 반례를 들으면 되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C라는 값 여기 잡아볼까요? 여기 근접한 값? 그럼 델타를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겠어요? 델타를 이만큼 잡아버리면. 델타 구간을 이만큼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최대값을 넘어서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디귿 또한 거짓이 되겠죠. 기억만 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서술할 거는 기억밖에 없죠.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학습 방법이 반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또 상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조금 달리 이 앞에 이전 문제에서는 도함수가 단조 감소함수인 경우였으니까 이번엔 단조 증가인 경우를 했습니다. 그럼 단조 증가인 경우에서 엄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단조 함수인 경우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조 증가인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고 해서 증명을 하면 되겠죠. 다르부티에름. 도함수에 관한 사회감정. 자, 니은 디귿은 바로 거짓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11학년도 26번 문항의 기억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합답형에. 이전 학년도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로 또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죠. 이 함수의 극한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수열의 극한. 0의 수렴하는 수열로. 어떤 수열? 0의 수렴하는 유리수열, 0의 수렴하는 무리수열. 그럼 유리수열에 대해서는 함수의 극한이 명백히 존재하죠. 자, 무리수열에 대해서는 유개인 함수와 0의 수렴하는 수열. 0의 수렴하네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네요. 즉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바로 보여지죠. 정말 효과적이지 않나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수열의 극한을 이용한다는 거. 한번 일반화 해볼까요? 다시. x가 a에 근접해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a에 수렴하는 수열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한다.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극한. 그럼 이 문제 바로 해결되나요? 0의 수렴하는 유리수열, 0의 수렴하는 무리수열로 0에서의 함수의 극한, 즉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미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0에서. 2012학년도 25번 문항입니다. 6의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합답형 문제네요. 자, 도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봤어요. 도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르브 띠어럼.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이 도함수가 단조인지. 도함수가 단조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반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특히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 반례를 드는 게 간단치 않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간단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익숙해야 되겠죠. 단조함수가 아니면 연속이 안 되니까 단조함수 아닌 걸 들으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기함수인 사인함수라든지 코사인함수. 그럼 기억은 거짓이 됩니까? 자, 니은 6의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보다 작네요.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수함수, 단조함수. 단조함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역함수 존재한다. 자, 이것은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바로 역함수죠. 자, 이 역함수가 존재하면 f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역함수 또한 미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된다? 뭐가 보장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 민법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f 인버스에 대한 도함수의 존재성, 미분 계수의 존재성. 자, 그러면 a라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죠. 합성함수. 함수로 잡아야 되니까 특정한 값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룰에 의해서 f 인버스에 대한 프라임의 존재성. 그러면 fx 체인룰에 대해서 f 프라임 x 1.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뭐가 보장이 돼야 된다? f 프라임 x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어떻게 된다? 그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디귿 또한 거짓이 되겠죠. 그럼 니은만 참입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수능시험에서도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 특히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 주기함수로 예를 든다. 지금
함수의 도메인을 6의 열린 구간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닐 때로 바꾸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0이 아닐 때 x제곱에 sin x분의 1, 0일 때 0으로.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 자, 니은은 단조함수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존재성 바로 보여지죠? 자, 디귿은 역함수 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체인룰, 합성함수 미분법. 또 카운터 이그젬플 어떻게 들었는지 보세요. 빈번하게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이그젬플입니다. 카운터 이그젬플. (2013학년도) 24번 문항입니다. 역시 또 합답형 문항 문제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f에 대해서. 자, 기억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같네요. 그죠? y축 대칭이죠. 그죠? y축 대칭입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y축 대칭. 그러니까 y축이니까 바로 x = 0이라는 직선이죠. 방정식이. 그러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야 돼요? 커스프 포인트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미분계수 0이 돼야 되죠. 바로 됩니까? 기억?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변값 정리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니은은 1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F'C라면 바로 보여지잖아요. 변값 정리. 니은은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출제되면 안 되는 문제겠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코시의 변값 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gx가 2x라는 말인 거죠. gx가 x제곱. 그럼 g'x 2x니까 바로 보여지죠.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바로 보여지죠. 도함수가 단조 증가.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 단조 증가니까 명백히 f' 1차 도함수 단조 증가죠. 도함수가 단조함수이면 이 도함수는 연속함수라는 단어부 띄어라. 제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좀 더 직관적으로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이미 앞에서 다 서술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됐나요? 2014학년도 전공의 기평 9번 문항입니다. 양수 R에 대해서 실수집합이 정의된 실함수가 0보다 큰 도메인에서는 사인 함수와의 곱으로 6제곱과 R제곱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0의 우극화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연속이든 미분 가능성이든 0의 우극화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맞죠? 이 도함수가
연속이냐?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기 위한 도함수의 연속성이죠. 필요 충분 조건을 R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0의 우극한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일단은 0이 아닌 곳에서 명백히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 F'X를 미리 계산해 버리면 되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0에서의 그것도 뭐만 계산해 보면 된다. 자극하는 이미 0이니까 우극한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럼 우극한 계산할 때 바로 나와지네요. 그죠? 사인에 대한 도함수 코사인, 사인에 대한 도함수 코사인. 그 앞에 0에 수렴하는 수열과의 곱을, 0에 수렴하는 함수와의 곱으로 나타나야지만 0에 수렴하겠죠. 그럼 R에 대한 부등식 바로 나오겠나요? 바로 되죠? 조임정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유계인 함수와 0에 수렴하는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은 0이 된다는 조임정리의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2014학년도 문제였습니다. 0이 아닌 곳에서는 명백히 미분 가능하니까 아예 도함수를 구했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럼 요건 보면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요건 명백히 0의 수렴. 유계인 함수와 0의 수렴. 유계인 함수와,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x가 남아야 되니까, r 빼기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유계인 함수, 여기 0의 수렴해야 되니까 5 빼기 r이 또 어떻게 되겠나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유계인 함수, 여기 또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x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0보다 큰 거. 그럼 요 세 개의 부등식에 대한 교집합이 찾고자 하는 R에 대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0의 우극한이 0이 되게 하는.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2015학년도) 전공의 기입형 3번 문항입니다.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t는 0과 1 사이입니다. 자, 이럴 때 곡선 y 꼴 fx. 그런데 x하고 y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가 간단치 않죠. 매개변수 곡선에 대한 지금 미분 단어니까 뻔하죠. 평균값 정리. 코시스 민 밸류 티어럼. 이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 어떻게 주어지나요? 바로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그럼 뭘 계산해야 된다? F 프라임 C. 그죠? 요 C가 어디에 존재하겠다? C가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는. 평균값 정리.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언급해 드렸었냐면은 코시스 민 밸류 티어럼. 그걸 쓰면 바로 나오나요? 그래서 C값 찾는 문제입니다. C값. 여기서 F'C 계산을 하면 뭘 계산해야 돼요? 바로 음함수 민법을 계산해야 되죠. 이 문제는 중등교육 과정의 문제로 출제해도 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네요. 중등교육과정 문제, 수능 문제로도 뭐 괜찮은 문제인데요. 이게 굳이 뭐 코시스 민 밸류 티어럼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평균값 정리와 음함수 민법을 이용하면은 C값이 계산되죠. 여기서 F'C를 계산하려면은 F'C. 자, 그러면 F'X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F'X. 자, 근데 F'X를 계산하려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F가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찾기가 간단치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쓸까요? y over dx로 쓸까요? 자, 그러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 x 또한 뭐에 대해서 미분? t에 대해서 미분.
그래서 음함수 민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C값 찾아지죠. 코시의 빈밸류 띠름을 써도 되죠. 자, 코시스 빈밸류 띠름을 써서 풀어보셔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정의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에서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x가 0일 때, 그럼 x가 0일 때 매개 변수 t가 0이네요. 그죠? 그럼 x가 0일 때 y 값은 1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x가 3일 때, x가 0에서부터 3까지예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 이게 대응되는 y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계산이 되나요? 기울기가 3분의 1로 나타납니다. F'C가 3분의 1이 되는 C값을 찾아야 돼요. C값을. C는 0과 3 사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F'C를 계산하기가 간단치 않다. 근데 이거를 중등교육과정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 음함수 민법, 체인룰. 그죠? y와 x가 t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f에 대한 x에 대한 도함수는 t에 대한 값으로. 그럼 f'c가 3분의 1이 되는 이 c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c값이에요. t값이 아닙니다. 그럼 t가 2분의 1이 될 때 c값을 찾으면 되죠. x가 4t 빼기 t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c값이 계산이 됩니까? 자, 이번에는 2016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입니다. 유계이지 않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하네요. 그리고 도함수가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유계입니다.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요. 자, 그럴 때 fx가 유계이지 않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유계임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 양의 실수 m이 0과 1 사이면 이 방정식은 fx = x라는 이 방정식은, 자,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y = fx와 y = x로 봐셔야 되겠죠. 그럼 y = fx라는 곡선과 y = x라는 직선이 교점이 단 하나임을 보이는 겁니다. 2016학년도 문제가. 그러면 수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죠. 함수를 정의하면 되죠. define. 이미 이 증명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gx를 뭐라고 두자? fx 빼기 fx. 그럼 g가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인 함수. 근데 우리는 단 하나의 해를 가짐을 보여야 되니까. 그럼 먼저 해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죠. 해의 존재성. 해의 존재성은 사익합적. 단 하나의 근을 간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왜? 롤의 정리가 함수의 도메인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럼 여기서는 뭐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근이 존재한다. 그럼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존재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두 근 사이에 미분계수와 영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 하나의 해를 간다는 걸 보이려면 미분계수와 영점이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성을 끌어내야 되겠죠. 스케치 됐나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유괴이지 않은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유괴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도함수가 유괴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죠. 편급 정리에서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편급 정리에서 바로 보여집니다. 왜? 도함수가 유괴라고 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방정식 fx = x가 단 하나의 해를 간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때 흔한 거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는 거. 이미 다르브 디어럼 도함수에 관한 사회급 정의에서도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서 했었습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뭐 할 때 많이 쓰나요? 바로 픽스드 포인트 디어럼. 고정점 정리 혹은 뭐 부동점 정리 증명할 때도 이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명백히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x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사칙 연산 또한 미분 가능. 그러니까 gx는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유괴이지 않은 열린 구간에서 명백히 뭐가 됩니까? 연속 함수가 되죠. 그럼 해의 존재성은 x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음의 값과 양의 값을 간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겠죠. 전제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에서의 g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되네요. 그럼 이제 뭘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음의 값. 음의 값을 보일 때 양의 실수 m에 대한 조건을 또 걸어놨어요. 양의 실수 m이 0 이상이면서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빼기 m은 양수가 되죠.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양의 실수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그 임의의 실수를 뭐로 선택해버리면 된다? f0이라는 함수값으로. 왜? f0이 0보다 크다고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f0 더하기 nm이 n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g0이라는 값이 fx가 f0 더하기 mx보다 작기 때문에 gn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0보다 작아지게 되잖아요. 0에서의 함수, g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예요. n에서의 g에 대한 함수값은 음수입니다. 그러면 0과 n 사이에서 n 자연수라고 해놨으니까 0과 n 사이에서 반드시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왜? g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니까. 그럼 반드시 해를 갖죠. 해의 존재성 보였습니다. 이제 단 하나. 어찌 보면 세 개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건가요? 함수가 유괴임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보이고, 그게 단 하나라는 걸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보여지죠. 0에서의 함수값과 n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같습니다. 바로 롤의 정리. 그럼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해야 되죠. 0과 n 사이에 대해서. 그런데 g라는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롤의 정리에서 존재해야 돼요. 그럼 g를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g라는 함수를 fx 빼기 x로 정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f'Ct가 어떻게 됩니까? C2가 1이 되잖아요. 그런데 f에 대한 도함수는 6이라고 해놨습니다. 뭐보다 작은? 캐피털 M보다 작은. 근데 캐피털 M이 0과 1 사이의 실수였어요. 모순이 생기죠. 1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0과 n 사이에 또 다른 근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방정식 fx = x는 단 하나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죠.
2018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미분계수가 모두 0인 함수 f에 대하여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0이 아닌 곳에서는 코사인 함수와 fxy의 곱으로 0일 때는 0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g가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두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죠.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미분계수를 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함을 보임과 동시에 미분계수가 계산이 되면은 바로 미분 가능성과 미분계수 두 가지 값이 해결이 되죠. 자, 이 문제는 미분계수, 즉 도함수의 극한을 묻는 문제이죠. x = 0에서 함수 g에 대한 미분계수, 도함수의 극한. 그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고 그 극한값이 미분계수가 되겠죠. 2018학년도 문제예요. 자, 0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죠.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자, 그런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여기서 f라는 함수가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죠. 유계인 함수와 0에 수렴하는 함수. 아, 조임정리가 적용이 되겠구나. 또한 비교정리도 적용되겠구나. 비교정리죠. 자, 오른쪽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겠죠. 왜?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또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조임정리에 의해서 이 함수의 극한은 0이 되겠죠. 즉 미분 가능하고 미분계수는 0이 됩니까? 자, 2020학년도 전공의 12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집합 s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0이 되는 -1과 1 사이의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자, 이 집합 S에 대해서 다음 명제의 대우 명제를 쓰고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가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0이 아니거나 도함수가 0이 아니면 이 집합에서는 유한집합이다. 부정문으로 써 있으면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친절하게 또 대우명제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우명제를 바로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대우명제. 집합 S가 무한집합이면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고 도함수가 0. 이 집합 S가 무한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으로 같아진다는 말이죠. 그럼 증명에 대한 스케치가 바로 되나요? 집합 S가 무한집합이니까 -1과 1 사이에 있는 fx를 0이 되게 하는 x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면은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값을 구간의 양끝점으로 하는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럼 바로 뭡니까? 구간의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롤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구간의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 두 구간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0이 되겠죠.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은 대우명제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은 바로 보여졌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미분계수가 0, 즉 도함수가 0인 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됨을 보면 되겠죠. 자, 그건 어떻게 보일 거냐? 일단 집합 S의 원소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 S에서의 수열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열을. 그럼 이 수열은 명백히 유계인 수열이죠.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간다는 볼자노 바이에스타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수렴하는? 집합 S의 원소에 수렴하는. 그런데 집합 S의 원소들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함수값이 0인 겁니다. 방금 도함수가 0인 거는 바로 보였죠?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도함수가 0인 값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구나. 볼자노 바이에스타라스 티어렘에 의해서. 2020학년도 12번 문항이었습니다. 방금 스케치한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습니까? 서술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게 PPT로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대우명제입니다. 집합 S가 무한집합이면 모든 이 어디로 바뀌었죠? 어떤 실수값에서 함수값도 0이고 도함수도 0이다. 자, 이걸 이제 증명해야 돼. 자, 무한집합이라고 해놨으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x1과 x2를 구간의 양끝점으로 하는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롤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죠. 그러면 x1과 x2 사이에 적당한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와 0인 점이 존재할 겁니다. 집합 S가 무한집합이라고 하니까. 그럼 남은 거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0임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아이디어가 바로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분수열을 간다는 거. 볼자노 바이에스타라스 티어렘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집합 S에서 유계인 수열을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겁니다. 어디에? 집합 S의 원소에. 자, 그러면 이 함수값에서 명백히 0이 되죠. (2021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입니다.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연속함수예요. 그럼 명백히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6의 2니까 극값 정리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 함수는 6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6의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1이 아니에요. 그러면 fa 꼴 a, a는 0과 1 사이에 실수입니다. fa 꼴 a, 마치 a에다가 함수를 취했는데 바로 a가 되는 거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점을 부동점, 픽스드 포인트 혹은 고정점이라고 하죠. 바로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이 되겠습니다. 고정점 정리. 그거를 증명하는 문제죠. 그런 A가 유일하다. 2021학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많이 쓰는 트릭이죠. fa = a. 함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fx 빼기 x를 gx라는 함수로 정의하면은 fx 미분 가능한 함수, x 명백히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사칙 연산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미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6의 열린 구간에서.
그럼 명백히 연속함수죠. 명백히 연속함수입니다. 스케치 다 됐죠? 그럼 요 g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전개 나오면 되겠죠. 픽스드 포인트 디어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되죠. 이게 한번 더 스케치 해볼까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메인과 코도메인이 0, 1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가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y = x 요 기울기와 같은 도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메인이 0에서부터 1, 레인지 또한 0에서부터 1 연속함수가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y = x라는 직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움직이지 않는 점, 픽스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하죠. 직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함수를 정의해서. 어떤 함수를? fx 빼기 x를 gx로 디파인만 하면은 gx는 명백히 함수 f와 같은 도메인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겁니다. 명백히 연속 함수죠. 자, 그리고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는 1이 되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시각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수 g에 대해서는 미분계수와 영인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미분계수와 영인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그런 미분 가능 함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면 g'x가 0이 아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0에서 함수값이 0, 1에서 함수값이 0 가능하다? 가능할 수가 없죠. 왜? g'x가 0이 아니라고 해놨으니까. 그 말은 0에서의 함수값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0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g1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g0은 0이고 g1은 0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0이 0이면 g1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g0이 0이 아니면 g1은 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g0이 0일 때 g1은 0일 수 없습니다. g0은 0 존재하죠. 픽스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증명이 완료되죠. 반대인 경우도 g0은 0은 아니지만 g1이 0이면 g1이 0이라는 것은 f1이 1이잖아요. 증명이 완료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증명이 바로 완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배제한 경우에서도 증명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0은 0이 아니고 F1이 1이 아닌 경우, 그럼 명백히 fx는 0과 1 사이에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인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gx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0에서의 g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크죠. 1에서의 g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g라는 함수가 지금 연속함수예요. 0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고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반드시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연속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의. 그러니까 근의 존재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다? 이 근이 유일하다.
그럼 유일성이 모를 때 또 어떻게 한다? 롤의 정리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A와 또 다른 B에 대해서 0이라고 하자. GA도 0, GB도 0. 그러면 A하고 B가 다른 값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G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럼 롤의 정의에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적당한 실수값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G'X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순이 생기죠. 왜? 또 다른 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말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겠죠. 따라서 고정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2021학년도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미분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단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항상 어떤 습관? 리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미분단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미분계수, 즉 도함수. 함수의 극한이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체인룰,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심지어 수능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하고 관련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일반화한 코시스 민밸류 띠어럼.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정하는 역함수 정리. 그런데 체인룰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가능해지죠. 지금까지 미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만 적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